45페이지 슬러지 볼게요. 슬러지. 자, 첫 번째로는 슬러지 안에 있는 수분인데요. 이거는 토양에서도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 안에 있는 수분 참고하시라고.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폐기물 안에 있는 수분의 형태는 간극 모관결합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모관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러지 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진 틈 사이에 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관결합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관결합수,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틈새 모관결합수, 쐐기 모관결합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부착수, 내부수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슬러지 같은 게 완전히 확대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슬러지가 이렇게 하나를 확대를 해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제일 많겠죠. 슬러지 틈과 틈을 메우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틈과 틈을 메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의 대부분 모관결합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관결합수. 이해 가세요? 모관결합수 중에서도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슬러지랑 슬러지 사이에 껴져 있는 간극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극수. 뭐라고 한다고요? 간극수. 간극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관결합수는 그러니까 이 틈에 슬러지 안에 있는 그 틈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모관결합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관결합수 옆에 보면은 틈새 모관결합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쐐기상 모관결합수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틈새 모관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러지와 슬러지 사이 이런 데는 틈새 모관결합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러지 여기 슬러지 요런 부분에 쐐기 박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쐐기상 모관결합수. 사실 모관결합수는 이렇게 슬러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모관결합수라는 말로 총칭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조그만 거를 완전 확대해서 그렸을 뿐이지 여기 있는 옆에는 계속 다른 슬러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러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들을 우리가 총칭을 해가지고 모관결합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간극, 그 슬러지와 슬러지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간극수라는 말로 총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러지에 이런 빈 틈 같은 데 쏙쏙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쐐기상 모관결합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슬러지 입자와 입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틈새 모관결합수라고 해요. 그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가장 양이 많을까요? 간극수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이 가장 많은 건 간극수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누가 가장 물을 빼기 힘들까요? 쐐기 박힌다 제가 그랬잖아요. 쐐기 박힌 게 가장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빠지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표면 부착수라고 있는데요.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표면에, 이렇게 표면에. 근데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시멘트나 아니면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이 빵빵빵빵빵 현무암처럼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걔네랑 밀착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극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슬러지 표면과 부착하려고 하는 물과 붙으려는 그런 성질, 인력이 강해가지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잘 빠져나오겠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슬러지와 물 간의 인력, 그러니까 어떤 붙으려는 힘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도 떼기가 힘들어요. 표면 부착수도. 되셨어요?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슬러지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슬러지는 앞에 수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처리할 때 호기성 미생물하고 유기물하고 결합해가지고 덩어리가 미생물 플럭이 모여가지고 슬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플럭 같은 거에는 세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 물이 있겠죠. 미생물 세포 안에 존재하는 물, 그걸 내부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장 빼기 힘든 건 뭐예요? 내부수예요.
이 내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빼야 되냐 하면 얘를 호기성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열분해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세포를 파괴를 시켜야지만 그 세포 내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수도 마찬가지고 내부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같은 경우에도 열을 가해야지 표면 부착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나머지가 조금 빼기 쉬운데 그래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우리가 슬러지를 탈수를 한다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이 빠지는 게 누구라고요? 간극수가 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간극 모광결합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모광결합수라는 말 빼셔도 상관없어요. 모광결합수는 슬러지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을 말하는 거니까 간극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틈새 모광결합수와 표면부착수 같은 것들이 그 다음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부수가 가장 적죠. 세포 내에 존재하는 물이라서 그 다음에 탈수가 잘 안 되면 슬러지 결합력이 증가하면 슬러지의 강도가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슬러지 강도가 크다라는 얘기가 탈수가 잘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탈수가 가장 잘 안 되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내부수. 그 다음에 누구? 표면부착수라고 했고 모광결합수 중에서 쐐기 박힌 게 가장 잘 안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틈새 모광결합수.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간극 모광결합수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쵸? 간극수까지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광결합수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여기 슬러지랑 또 다른 슬러지 사이에 그냥 둘러싸고 있는 물들 이거를 말해가지고 모광결합수가 맨 뒤에 있는 거고 정리를 할게요. 칠판 보시면은 이 칠판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잘 빠지는 순서를 설명드렸잖아요. 여기는 가장 안 빠지는 순서로 나온 거니까 탈수성이 가장 안 좋은 거를 순서대로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건 내부수가 가장 잘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표면부착수가 물과의 인력이 가장 슬러지와의 인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쐐기상, 그 다음에 틈새, 그 다음에 간극수 순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모광결합수 잘 빠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슬러지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기 전에 칠판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슬러지 안에 있는 수분들의 종류,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극수, 모광결합수는 틈새에 있는 거, 슬러지와 슬러지 사이 틈새 낀 거, 쐐기 박힌 거, 이렇게 모광결합수가 있고 표면에 부착된 표면부착수, 내부, 세포 내부에 있는 내부수 이런 걸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슬러지라는 그 슬러지 분석이라든지 소화율 계산하는 공식은 사실은 이거 수질 시간에 그대로 했던 내용이라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 빨리 후루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앞에서